시간이 25분밖에 없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주제는 우리 한국 독립운동의 기점, 시작이 되는 역사적 사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국권이 침탈된 사건. 그 사건이 뭐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장 넘겨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로서 우선 독립운동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느냐, 우리 한국 독립운동의 독립운동의 두 본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 발제의 핵심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기존의 독립운동의 그 시작이 된 역사적 사건, 국권 침탈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을미사변에 의거해서 을미의병 참여자들에게 현재까지 145명을 소환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1962년에 내규가 정해진 것이고, 새로운 우리 역사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의해서 새로운 독립운동의 기점이 된 국권 침탈 사건이 3.2차례 연구가 됐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1894년 경복궁 점령 사건입니다. 그 점령 사건이 국권 침탈 사건이기 때문에 1년 전으로 당겨져서 바로 1894년 8월 달에 그 가보년에 서상철이라는 분이 안동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 의병을 가보의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894년 8월이고요. 그 다음 해에 그 침략자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독립운동의 기점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62년부터 지금까지 2024년까지 145명을 소환했기 때문에 새로운 독립운동의 기점이 된 사건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소환해야 된다. 이렇게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십시오. 우선 독립운동의 기점은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는 운동을 독립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 빼앗기기 전에 일제가 경복궁을 침탈하고 점령을 해서 국권이 침탈됐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국권 회복을 위해서 일제 국권 침탈에 반대하는 운동, 또 국권 회복 운동을 독립운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같은 말로는 항일 무장투쟁, 항일 구국투쟁, 이렇게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독립운동의 두 범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외교권이 빼앗기기 이전에 두 차례에 걸친 국권 침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1894년에 경복궁 점령 사건이 있었고, 또 일제가 우리나라를 100% 식민지하기 전에 이른바 영성항우 시일 사건이라고 하는 을미사변이 95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의 국권 침탈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국권 침탈에 항거하기 위해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난 운동이 바로 을미의병과 가보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운동은 국권 수호 운동의 범위에 들어간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이후에 국권 침탈 이후에 일제가 외교권을 뺏고, 여러 선생님들 알다시피 임금을 퇴위시키고 군대를 해산시켰어요. 그래서 1905년 이후에는 완전히 우리 대한제국이 일제에게 국권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운동, 그 운동이 여러 선생님들이 아는 1895년에 을사의병, 다음에 병호의병, 정미의병, 또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넘기십시오. 자, 그러면은 기존의 독립운동의 기점이 된
국권 침탈 사건,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바로 을미사변이 있습니다. 이 을미사변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제가 발제문에 상세히 썼듯이 일본군이 양력으로는 10월 8일 날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해서 왕비를 시위하고 친일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이 와중에서 조선군 수비대, 또 연대장, 국녀, 또 명성하고 민비가 시위됐습니다. 명백한 국권 침탈 사건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 을미사변을 계기로 해서 전국에서 양반 유생들이 1895년 96년에 을미의병을 제기시켰다. 그래서 이 을미의병과 을미사변과 을미의병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국가보훈부는 을미의병 참여자에게도 소원을 해왔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래서 기존의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를 누가 정했느냐? 이걸 찾아냈습니다. 저희 역사학자들은 이런 논문을 쓰려면 전부 연구사를 정리했습니다. 제 발전에 보면은 참고 문헌이 산더미처럼 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62년에 문교부 장관을 역임했던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신성고 고려대 교수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81년에 신성고 선생이 서거했고 89년에 이병도 선생이 서거했습니다. 이 내부가 1989년까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죠. 그래서 그러면은 62년에 을미의병 참여자가 독립유공자가 소원된 배경, 신성호 선생이 55년에 논문을 썼습니다. 사총에 을미사변과 을미의병, 을사조약과 병호우병 이렇게. 그래서 55년 이후에 62년부터 이분이 소금 4개로 정했기 때문에 1962년에 을미의병만 참여하다가 수국하신 분이 안승우의병장이라고 했어요. 이분부터 62년부터 소금 받았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1962년에는 왜 동아혁명에 참여, 2차 동아농민에 참여한 분들은 소문이 될 수가 없었느냐? 이때는 동아농민연구회 연구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병도 선생은 그 역사책에서 동학혁명을 동학난, 폭동으로 이렇게 소술했습니다. 그러니 소문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신성구 선생은 중학교 교과서에 동학당의 난이다. 일본 학자들이 주장한 이런 연구를 책으로 내기 때문에 1962년에는 소문이 될 수가 없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을미의병 참여자들이 소문이 되기 때문에 2차 동학농민혁명의 5대 장군에 소속이 됐던 손아중의 후손하고 김등명 장군의 후손이 77년에 소원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소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소원이 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77년에 유족들이 신청한 소원 신청이 50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금도 소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22년까지 145명을 소원했습니다. 자, 넘기십시오. 이 정보는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가 2,800명의 의병 참여자를 전부 찾아냈습니다. 그 중에서 을미의병 참여로만 소원을 받으신 분이 14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박화실 형제는 나주 을미의병에 참여해서 소원을 받았습니다. 2022년입니다. 밑으로 내려오면은 143번, 44번, 45번 안승우 의병장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145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을사, 정미, 병호 의병까지 합치면은 의병으로만 소원을 받으신 분이 2,800명이 소원됐습니다. 그러나 일본군하고 싸운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전국문 장군은 지금까지도 독립유공자 소원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넘기십시오. 자, 그러면은 새로운 독립운동의 기점이 되는 국권 침탈 사건, 경복궁 점령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 상당히
1989년에서 90년에 제대로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18 부산형 경복궁 점령 사건은 양력으로 7월 23일에 지금 일본의 정예 군대가 경복궁을 점령해서 북한을 침탈했습니다. 그러면 18 부산년 7월 23일에 일본군이 청일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두 개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우선 조선 왕조를 자기 편으로 지배를 하고 경복궁을 점령을 했어. 그리고 반일 무장 세력인 동학농민군을 압살하고 청나라 청군을 이 땅에 몰아내기 위해서 청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일본 군대가 18 부산년에 수도 서울을 경기도 일대를 점령하기 위해서 몇천 명이 군대가 들어왔느냐? 8천 명의 군대가 정예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1개 대대가 새벽 4시에 경복궁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국왕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왕비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경복궁 점령 사건이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가보년에 일어나서 가보변란이다, 가보외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학자도 있고 18 부산형 경복궁 점령 사건으로 용어를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4년의 경복궁 점령 사건은 95년의 을미 사건보다도 훨씬 더 폭력적입니다. 이것은 도쿄 아사히 신문에 18 부산년 7월 23일 이후 얼마 후에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조선군이 아까는 그 을미 사건 때는 한 10명 정도가 수비군이 죽었는데 자기들 일본 신문에 조선군 수비대가 전 시가전이 벌어져 가지고 17명이 사망을 했고 60여 명이 부상을 받았습니다. 일본군은 사망 1명, 부상 2명. 그래서 왕과 왕비가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을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자, 와다 하루키라는 유명한 지금 살아계시는 일본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너희전쟁 책에서 경복궁 점령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느냐? 임금이 포로가 되고 우리 궁궐 수비대의 무장이 해제가 됐습니다. 8,000명이 수도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관군은 소총 한 자루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궁궐을 경복궁을 다 일본 군대가 수비대 초병이 돼서 수비를 했습니다. 완전히 지하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학자들은 바로 이 경복궁 점령 사건부터 청일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훈도 해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조선의 궁궐 수비대 중앙군은 소총 한 자루를 가질 수가 없고 결국 저렇게 쓰여져 있죠. 하나의 무기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18 부산년 7월 23일 이후에는 점령국 상태, 비점령국 상태, 패전국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뒤에 바로 일본 군대에 의해서 민시정권을 폭력적으로 타도하고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친일 괴뢰 정권, 친일 개화파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남의 나라의 정권을 교체하는 것도 그 민족 내부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외국의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정권을 교체하는 것, 이것은 반역행위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바로 여러 선생님들께 제가 이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청일전쟁과 을미사변의 모든 일본의 히로시마 대본영에서 참모 차장인데 이분의 군대 직함이 중장에서 대장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자가 가와카미 소록구라는 자인데 경복궁 점령 사건을 전부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학농민군을 초면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대 미나미 고시로라는 일본군 후비보병 19대대 660명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공비군은 초면하고 했습니다. 모조리 죽여서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나미 고시로가 모조리 죽여서 없앴습니다. 얼마를 죽였느냐? 일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한 3만에서 5만 명을 전부 총으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을미사변의 최종 결정권자가 바로 이 가와카미 소록부 육군 중장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역사학에서 이 가와카미 소록부에 대한 논문이 제대로 된 논문이 단 한 편이 없어요. 일본 학자들 연구했어요. 다음 넘기십시오. 자, 그 다음에 경복이 점령된 이후에 바로 이때부터 일본 제국은 이때 일본 총리 대신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수상이. 이 부하들이죠. 그 이노우에 가오로 정상현이라는 자인데 이 자가 서울에 들어와서 주한 일본 공사로 들어와서 나라를 먹으려면 먼저 친일 대일 정권을 첫 번째로 세우고 그 다음에 보호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식민지를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 단계를 일본이 밟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95년까지 보호국가 정책을 추진하고 동학농민군 학살, 을미사변 책임자였습니다. 이노우에 가오로 연구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노우에 가오로가 순창에서 일본군하고 싸우다가 잡힌 이 전봉준 장군이 나주 초토영에서 미나미 고시로 대장에게 1차 신문을 받고 서울에 와서 이 이노우에 가오로가 서울에서 일본 공사관에서 다시 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영사가 신문하고 친일 괴뢰 정권이 교수형을 내렸습니다. 다음 넘기시죠. 자, 그 다음에 일본의 당시 외무대신 경복궁 점령 청일전쟁을 진두지휘합니다. 자, 다음 넘기십시오. 저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 5분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북권 침탈 사건, 독립운동의 기점이 바뀌려면은 끊임없는 실증적 연구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기점이. 우선 90년에 김상미 교수가 경복궁 점령 사건을 연구했습니다. 갑오별난이라고 명칭을 규정을 했어요. 갑오년에 일본군이 별난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이분은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의병 전공자인데 이미 갑오별난으로 우리나라는 반 정도가 식민지가 됐다. 그 다음에 중식민지는 1905년 을사늑약 1910년에 100% 망했다. 자, 다음 넘기시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1894년 경복궁 점령 사건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존경하는 그 윤석 의병장이 경문을 쓸 때 95년 12월에 경문을 썼는데 이때 이미 이 윤석 의병장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94년 6월 20일 마침내 조선이라는 나라와 삼천리 강토가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인비시해와 반발령에 맞서서 을미의병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이미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다음 넘기십시오. 자, 조동골 선생도 아까 김상미 선생은 갑오별난이라고 규정을 했고 이분은 독립운동을 평생 전공하신 분입니다. 갑오애난이라고 정의했어요. 이분도 반식민지라고 총 1894년 7월 23일 날 반식민지 사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94년에서 1945년 51년 동안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김일권 선생은 지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장으로 있습니다. 이분도 갑오별난으로 1894년 일본군의 전쟁 사건을 정의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일본의 올해가 지금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이고 청일전쟁 130주년, 너일전쟁 120주년이 됩니다. 이 나카지카 아키라 교수는 청일전쟁 연구에 아주 대가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경복궁 점령 사건에서 청일전쟁이 시작이 됐다. 국권이 침탈됐다. 이렇게 책과 논문을 썼습니다. 다음 넘기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분을 2021년에 나중읍성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작년에 모의연구로 서도했습니다. 아주 제1급의 학자입니다. 자, 다음 넘기시죠. 그 다음에 우리 역사학자들이 독립운동을 연구한 연구 논문 저서를 이 개설서로 쓴 책이 한국 독립운동서 강의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뭐라? 98년 이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로
경복궁 점령 사건 갑오별당과 민비시위 사건으로 의병과 동학군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벌였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따라서 98년에 일어난 개서서가 나왔으면은 진즉 전복동 장군은 소문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당연히 돼야 됩니다. 넘기십시오. 자, 그래서 경복궁 점령 사건이 연구됐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기점이 바뀌었습니다. 한 해 땡겨졌습니다. 바로 그게 1894년 8월에 갑오우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도 김상희 선생이 연구를 했습니다. 89년 논문이 나왔습니다. 넘기십시오. 또 이 김상희 교수가 90년에 박사학위 논문에서 우리 독립운동의 시작은 갑오우병이다. 2차 독립봉기도 바로 독립운동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박사 논문에 썼습니다. 자, 넘기십시오. 그 다음에 서울대 국사과 교수로 있었던 한국훈 선생은 이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든 한국사 개설 책 속에 84년에 2차 봉기가 한일 전쟁, 한일 북치 전쟁이라고 썼습니다. 이건 이미 이때 독립운동으로 끝난 거예요. 자, 다음 넘기십시오. 78년에 조동걸 선생님도 바로 78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차 봉기는 한일 독립운동이었다. 2차 봉기는 우리 독립운동의 성격이 있고 독립운동의 기점으로 시작으로서 이미 각본을 갖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지금도 소문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 다음 넘기십시오. 자, 조동근 선생님은 79년에도 바로 이 2차 동학농민혁명은 독립운동사 범주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차세대 교수들 지금 살아계시는 신용화 선생님, 박창선 선생님, 이 자리에 오시는 신용호 선생님, 배항석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조동근 선생님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자, 다음 넘기십시오. 자, 독립운동사 강의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1894년에 갑오우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 을미우병이 독립운동의 시작으로 이미 개설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훈부는 그 이병도 신성구가 제가 62년에 내규를 지금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자, 넘기십시오. 자, 아까 제가 아키라 교수, 이분은 2007년에 이미 2차 동학농민혁명은 단순히 조선의 독립운동이 끝난 게 아니고 아시아 민족 독립운동의 선구라고 이렇게 책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2020년에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것은 세계 독립운동의 선구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연구가 있는데도 소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보훈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넘기십시오. 자, 김용달 교수님 2020년에 똑같은 연구를 했습니다. 자, 다음 넘기십시오. 자, 2분만 넘기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을미의병과 똑같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소원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 연구가 사건이 촬영됐습니다. 자, 한번 전사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을미의병으로 일본군과 전투에서 전사한 사람이 296명으로 나왔습니다. 이 296명에서 지금 145명이 소환됐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의 나카지카 아키라 교수, 이노우에 가츠오 이런 교수들이 연구를 했는데 약 3만에서 5만 명이 죽었는데 단 한 명도 소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넘기십시오. 이 바로 일본 영사관에서 신문을 바꿔서 4월 24일 날 교수형을 당한 우리 전봉주 장군의 그 눈빛을 보십시오. 자, 다음. 그 다음에 해월 최시영 선생이 한일 총기포명을 9월 18일에 내렸습니다. 음료 넘기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왜 문제가 되느냐?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한일 무장 투쟁을 참여자인데도 을미의병 참여자는 145명을 소환하고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소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중잣대이고 형평성에 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2년에서 지금 현재는 62년이 지났습니다. 항상도 6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 소원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안 된다 이랬고 다음 넘기십시오. 자, 그래서 수많은 논문과 저서 고등학교 부정교과서에 한일 북투쟁,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민족운동 이렇게 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부정교과서에서 우리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4년 일제히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공개한 한일부정을 정리한 참여자. 한일부정투쟁이 바로 독립운동이라고 했죠. 다음 넘기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보훈부는 2021년에 6개 소원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이걸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자, 다음 넘기십시오. 자, 그런데 이 6개 소원 반대 의견은 소원을 반대하면은 반대 의견이 진실을 내포해요. 제가 전부 검토해보면 다른 학자들이 독립운동사 학자들이 검토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결론을 냈습니다. 이 6개 소원 반대 의견을 을미의병 1895년 을미의병의 소원에 적용하게 되면 145명 소원을 박탈해야 됩니다. 당연히 국가보훈법을 박탈해야 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을미의병 참여자 소원을 편애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의미십시오. 그래서 공적심사위원들도 2개의 소원 찬성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성과에 제대로 반영한 의견입니다. 의미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의병 참여자는 2,722명이 소원됐고 을미의병 참여자는 145명이 소원됐습니다. 유족이 있는 2차 동국민행동 참여자,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유족분들이 있습니다만은 3만에서 5만 명이 죽었지만 1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일본군에 의해서 청년 시절에 죽은 사람이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3,800명 중에서 약 3,600명은 전부 총살당했습니다. 유족이 있는 참여자는 정재단에서 결정해냈는데 유족이 있는 참여자는 478명입니다. 그러면은 478명의 참여자에게 만약에 소문이 됐다. 그러니까 참여자 1명에게 유족 1명에게 소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도 478명이고 이것도 국가보훈부의 엄격한 소문 심사를 거치게 되면 상당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형평성에 맞게 소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세 발표를 계속해서 듣고 그 토론을 좀 밀도 있게 세 분의 토론을 이어가다 의견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때로 이제 국가보훈처에서는 내규에서 국권 침탈 시기 그래갖고 가로 열고 1895년 하고 있는데 이제 박용구 박사의 그 논지는 그게 아니라 이미 1894년에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이 이게 소위 그 역사 교과서에서는 과거별난이라고 하고 또 조선고전에는 외놈들이 난을 일으켰다고 해서 과거년에 난을 일으켰다고 해서 과거별 외란이라고 하고 이제 저는 이게 그 단순히 난만 일으킨 게 아니라 정권을 바꿔버렸어요. 조선정부, 조선민주정권을 갖다가 친일 정권으로 바꿔버렸으니까 이건 외세에 의한 최초의 쿠데타.